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야3당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국민의당 반대로 무산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화재로 잿더미가 된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 역시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보험 가입률도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하진 지사에 이어 전라북도의회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이유로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고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야3당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국민의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즉각 퇴진을 외쳐온 시민사회의 비난은 탄핵안 처리를 미룬 국민의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야3당 대표회동에서 결국 무산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국민의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국민의당이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꼼수에 장단을 맞췄다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건물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노동연대는 국민의당이 해체 대상인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향후 전국의 지분을 가져가려 하지만 오히려 당의 존립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전북시국회의도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행위를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전북도당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국민의당이 부결 우려를 내세우지만 탄핵안 발의를 미룬다고 비박계가 달라지겠냐며 전열을 흐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전주 관통로 사거리와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 등 6개 시군에서 다시 촛불을 듭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 7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청이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을 수립한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지사에 이어 전라북도의회도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회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5년 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당사자입니다.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 투자 약속은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이 청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그룹 입장이다 라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내부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려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도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의회가 나서 이 청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항만 규모 확대, 국제공항 적기 완공 등 새만금 주요 이슈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 소관이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송하진 지사가 작심한 듯 해임을 촉구한 데 이어 의회까지 거들고 나선 형국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직접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질도 분위기를 잡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도와 의회 모두 국토부 소속인 새만금 개발청을 총리실 직속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조명장치 납품 비리로 부안군 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관공서 로비를 위해 군 출신 브로커를 고용했고 수십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부안의 한 공원. 도내한 업체의 LED 경관 조명 50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명을 구입하는 데 8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청 공무원 50살 A씨가 3억여 원어치의 업체 조명을 구매하고 대가로 1,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충남의 한 공무원 역시 해당 업체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자재를 산 뒤 1,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창공원은요, 저희가 설계 때부터 그렇게 들어갔고, 공급 횡령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표님 좀 알고. 해당 업체는 로비를 위해 2억 원 가까이를 들여 소령 출신과 관공서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회사 돈 46억 원을 빼돌리고 분식 회계로 이를 감춘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구매를 청탁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제조업체로부터 최고 20에서 3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57살 A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부안군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 등 어린이집 연합회원 17명을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 공무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입니다. 2살배기가 환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고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운전자 57살 유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30일 전주시 반월 삼거리 인근에서 견인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할머니와 2살배기 외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큰 불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도 걱정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가 소망 관계자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명물 서문시장이 갑작스런 화재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평소 소방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탓에 800여 점포가 한꺼번에 타버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주 남부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소방대원이 열 감지기의 선로를 자극해보지만 바로 옆에 수신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되는 거는 선로 쪽에 어디 지금 단선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옆방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도 먹통이 긴 마찬가지입니다. 점포와 사무실마다 달린 열 감지기와 달리 연기 감지기는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연기 감지기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계단이나 복도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이 통로에는 감지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재 시 소화전에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 역시 곳곳에 녹이 슬어 있습니다. 노후된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된 부분을 즉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되며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닥친 재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곳곳에서 드러난 화재 불감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처럼 앞서 보신 것처럼 언제든 불이 날 수 있지만 화재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별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체로 화재 보험에 들긴 했지만 보상금은 점포당 고작 1,000만 원 수준. 전주의 전통시장 사정은 어떨까? 이곳 신중앙시장의 경우 점포 4곳 가운데 3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 시내 10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7%. 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잘 받으려면 금액이 너무 많고 그냥 적정선에서 하면 우리가 또 혜택을 너무 못 받고. 또 전통시장은 건물이 낮고 점포들이 밀집해 화재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립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전통시장을 위한 보험을 출시하는데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보험료로만 책정을 해서 그 공제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하지만 전주 남부시장처럼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가입 조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현대가 이제는 세계 최강 클럽에도 도전합니다. 다음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 나서는데 한 경기만 이겨도 유럽 최강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한 전북현대. 이제 시선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을 향하고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은 대륙별 우승팀 간의 최강 클럽을 가리는 대회로 7개 팀이 나서 열흘간 경기를 펼칩니다. 전북현대는 준결승에서 북중미 챔피언인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를 상대하고 승리하면 유럽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와 격돌합니다. 클럽 아메리카는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를 7번이나 우승한 강호. 지난 2006년에는 첫 출전한 전북을 꺾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국적군으로 구성이 된 아주 공격이 좋은 그런 팀입니다. 전북 입장에서 굉장히 강팀을 만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운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또 최강 감독이나 선수들의 의지가 좀 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북 역시 공격적인 투자로 탄탄한 전력을 갖췄고 선수단 분위기 또한 상승세여서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승리하면 다음 상대는 말이 필요 없는 최강팀 레알 마드리드로 전북이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 등 초호화 멤버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클럽 월드컵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분명히 더 잘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경기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북현대가 아시아 축구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탈환한 전북현대 선수들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동국, 권순태, 이재성 선수는 완주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우승 트로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남은 클럽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강희 감독은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올해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완주군이 겨울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 주거홈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의 생활체육 야구장이 준공돼 내년에 공식 개장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관내 110곳의 경로당에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 주거홈을 운영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운영되는 공동생활 주거홈은 겨울철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취사와 숙박은 물론 건강관리 등도 지원합니다. 어르신 공동 주거 생활로 난방비와 끼니 걱정을 줄여드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읍내에 생활체육 야구 경기장이 준공돼 이달 말까지 임시 무료 개방됩니다. 3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경기장은 야구장 한 면과 관중석 등을 갖췄으며 임시 개방 기간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생활체육시설로 본격 운영됩니다. 미비한 점 등을 철저히 보완하여 내년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앞으로 생활체육 체험의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가 금마와 왕궁리 일대에서 백제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 10곳의 측량과 지표조사 등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원 통미꾸리 추어탕이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사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성과 품평회에서 남원 통미꾸리 추어탕은 보관기술 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비 확대와 소득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미꾸리 추어탕은 새로운 기술로 유통 기간을 연장시켜서 추어탕의 유통시장을 크게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창군이 올 들어 10월까지 폐 농약병 14만 7천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클린 순창 군민운동으로 추진된 올해 활동에서는 폐비닐 457톤을 비롯해 폐 형광등과 폐 건전지, 폐의약품 등도 수거됐고
우수단체는 포상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불법 중국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젯밤 11시 30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해상 170km 부근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100톤급 2척 등 총 7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자 경고 사격을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신임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희현 청장은 어제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하는 치안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조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 2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감사원은 35사단 이전 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에 취득세 148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전주시를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에코시티와 출자 건설사 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취득세를 한 번만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인 반면 전주시는 건설사가 이미 세금은 납부해 이중 과세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태영과 포스코, KCC 등 9개 기업이 출자한 법인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도내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 가맹점이 800곳을 넘어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전북 투어 패스 특별 할인 가맹점은 864곳이며 판매처는 온라인을 포함해 53곳, 자유관광시설과 공용주차장은 모두 9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는 버스 운송조합과 협의해 투어 패스로 시내버스를 5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는 할인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문화시설 6곳을 3년간 위탁 운영할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최명희 문학관과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보 문화관, 전주소리문화관 등 6개 문화시설의 위탁 사업자를 각각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위탁 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주 전통문화관 음식관과 공예 공방촌 1단지는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에이즈 감염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수는 모두 252명으로 10년 전 71명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도는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 예산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와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으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데 기여해야 하며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해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나서자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이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삼리의 나라 슈퍼 3인조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 귀신보다 무서우니 오늘부터 18일까지 창작 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연극 힘내요 나라씨가 오늘부터 4일간 소극장 판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 공연 맹진사대 경사를 오늘까지 덕진예술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관람료 전액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는 나눔 더하기 콘서트가 오늘 전주 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익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정읍에 위치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오늘과 내일 기상과학 체험축제를 진행합니다. 익산 문화재단은 오늘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고3 수험생과 함께하는 추억의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제2회 전주시 수화문화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제11회 전주시장배 전국 아마단체 대항전이 내일 전주 서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전주고등학교 73회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모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고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부안 8도 등 8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